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안에 같은 커브는 없다의 저자 김다트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네요. 하늘로 맑지는 않지만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이쁩니다. 색깔이 이뻐. 네,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냐고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풀페이스를 쓰고 나왔더니 몹시 더워요. 그리고 무거워요. 요즘 같은 날은 이렇게 갑자기 열대기후처럼 물 짜증나. 왜 물 뿌리는 거야 길에다. 네, 열대기후인 이런 날씨에는 반모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풀페이스는 죽을 것 같아요. 커브를 타는 거니까 하프페이스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제 커브가 좀 많이 변했죠.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커브가 좀 변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포스팅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제 커브는 사실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있죠. 제가 분명히 오래 타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오래 타지 않을 거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CT125가 나오면 바로 바꾸겠다라고, 바로 이 녀석을 내치겠다라고 이미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수명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고 커브를 그냥 타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헝그리하게 다이를 좀 해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제 커브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요 엠블럼이 생겼죠. 요거 엠블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슈퍼커브 미니어처 엠블럼인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장착하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달아야 이게 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될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길에서 주운 플라스틱 어떤 받침 같은, 아마 컴퓨터나 이런 어떤 기계 같은 데 들어가는 받침 같아요. 플라스틱 받침을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잘 고정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거 이쁘다고 떼가시면 안 돼요. 제가 경기 북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쁘다고 떼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CCTV가 잘 비추고 있는 곳에 주차하기 때문에 떼가시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자, 요 엠블럼을 마치 롤스로이스인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붙여봤고요. 주행 중에 여기 항상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바구니를 달았죠. 바구니를 달았고 G덧 바구니입니다. 35,000원 좀 해당하는 G덧 바구니, 혼다 정품의 G덧 바구니. 그 다음에 혼다 정품의 센터 캐리어를 달았습니다. 사실 이 센터 캐리어는 그 순정 센터 캐리어를 달고 싶지 않았어요. 순정 캐리어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가 진동에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뭐 수없이 벌어지죠.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센터 캐리어를 그래서 순정을 안 달고, 저는 이게 뭐 TWR이나 이렇게 좀 스탱으로 나오는 그런 좀 고급 캐리어를 달고 싶었는데, 도색을 하려다 보니까 또 스테인레스에다가는 도색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페인트 도장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순정 캐리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색깔이 특이하죠. 아마 세계에서 저만 가지고 있는 바구니와 캐리어일 거예요. 제가 도색했기 때문에 저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다른 분들도 도색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묘하게 색깔이 틀릴 겁니다. 컬러 코드나 이런 것들이, 페인트가 파란색 같은 거는 진짜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떤 페인트로 칠하냐에 따라서 컬러 코트가 다 틀리기 때문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이 헬로 슈퍼커브 카페에서 이 컬러 전문가를 지인으로 두고 있는 회원님을 만나서 그분을 닥달한 끝에 비슷한 컬러 코드를 얻어서 이렇게 도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검정색, 기본 검정색인 캐리어에다가 도색을 했고, 쟤는 흰색 바구니를 사서, 처음에는 흰색과 파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흰색 바구니를 사서 도색을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 이걸 하실 거라면, 이 작업을 하실 거라면 검정색 바구니를 사신 다음에 도색하는 걸 추천드려요. 흰색 바구니에다 도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마찰이나 까짐에 의해서 색깔이 벗겨지면서 흰색이 드러나는, 그래서 보기가 좀 싫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색, 그냥 저는 도색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도색 자체가 그냥 페인트만 대충 뿌려갖고 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안에 저도 처음에는 그 작업을 건너뛰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잘 입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색 부분이 잘 안 입혀지는 부분에다가는 이 프라이머라고 약간 쉽게 얘기하면 본드 같은 그런 것들을 먼저 스프레이로 분사를 한 다음에 도색을 하고요. 아니면 저렇게 약간 좀 도색이 그냥 잘 먹는, 이미 페인팅이 돼 있는 위에다가 도색을 한다고 하면 물빼 빠질 사포질이죠. 빼빠 아니고 사포, 아주 가느다란 사포, 1000방짜리 사포 이런 거를 사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사포질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냐 그랬더니 그 도장면이 거칠거칠한 것을, 아니 도장면이 부드러운 것을 그 위에다가 그냥 바로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가 밀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장면을 거칠거칠하게 사포질을 해줘서 페인트가 잘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지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왜인지 좀 흰색 페인트 위에서는 좀 잘 안 먹는 게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풀페이스를 쓰니까 커브가 평상시보다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이지.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그런가? 네, 억지로 사게 된 파란색인데 타다 보니까 정이 들어요. 파란색이 또 이쁘장하니 쨍하게 파란색이라 어떤 풍경에다가 세워놓고 사진 찍으면 또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전 연식에 없던 쨍한 파랑이라서 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또 뭐가 바뀌었을까? 돌 많은 데는 진짜 움직이기 싫어. 흙 많으면 슬립할까봐 진짜 걱정돼요. 저 그냥 멀쩡하게 가면 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려고. 네, 여기 백미러도 도색했어요. 여기 벌레 튀었네. 네, 백미러 도색했습니다. 백미러도 이거 뭐야? 무서워. 저리가 임마. 저리가. 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시골 살면서 이렇게 벌레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쫄보라서. 자, 이 백미러 도색한 거 보시죠. 이거 이 경계 마스킹 테이프 해가지고
경계 도색한 것 좀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히 그 예전에 목동에 가면 그 봉고차 타고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3만원 내면 자동차 까진데 이랬는데 도색해 주시는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그 도색 장인. 외제차도 온다는, 외제차는 만원 더 받는다는 그 장인이 봐도 울고 갈 그런 솜씨로 도색한 거 보세요. 이게 도색을 이게 처음 한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퀄리티입니까 이게?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파란색 도색했고요. 그 다음에 이 쥐덫 바구니 여기 흰색 이 쥐덫 부분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도색을 안 하고 이렇게 흰색으로 그냥 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까먹었어요. 이거를 도색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알았을 때는 이미 페인트를 다 쓴 후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로 흰색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까맣게 이거 그 흡음 테이프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흡음 테이프라고 면 테이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이 쥐덫이 이게 이제 주행 중에 출발할 때 다라라라 하고 떱니다. 소리가 몹시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이 흡음 테이핑 처리를 해서 이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네, 아주 만족해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이핑 처리를 좀 했어요. 보기는 싫지만 저는 그래도 눈과 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 왜 내 바이크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저 무섭게 생긴 거. 이렇게 노란색 검정색 무늬가 있으면 다 무서워요. 일단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살짝 미묘하게 보면 까졌는데, 백미러 주차하다가 벽에다 살짝 댔더니 도색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붓 페인트를 샀어요. 같은 색상의 붓 페인트를 사가지고 이 바구니거나 이렇게 까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또 칠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불쌍하게 산다. 페인트 값이 이 바구니 값을 넘어선 것 같아요. 바구니가 35,000원이었는데 페인트 값이 바구니 값을 넘어섰다. 자, 이 엠블럼, 커브 블루의 엠블럼은 한 만원 이하로 준 것 같고요. 캐리어 가격은 만얼마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뭐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캐리어도 도색 이쁘게 잘 됐죠. 스티커는 미리 떼내고 도색한 다음에 다시 붙여줬습니다. 자, 또 뭐가 됐냐. 이거는 천양백화점에서 산 로프, 탄성 로프 깔끔하게 잘 매달아줬고요. 아, 바구 그 뒤에 사이드백을 달았네요. 라이더의 천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한 6만원 정도 상당의 사이드백입니다. 저 사이드백이 디자인도 저는 이렇게 말아서 닿는 사이드백이 이쁘더라고요. 바이크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로 좀 쳐줬는데, 좀 쳐줬지? 저 디자인과 기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사이드백 브라켓은 안 달았어요. 그냥 뭐 크게 뭐 안으로 말려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번호판 볼트를 이용해서 이쪽 한쪽 고정해줬고, 위쪽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위쪽에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서스에다가 스프링에다가 이렇게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예요. 벨크로 테이프를 고정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뭐 닿는 곳 없고 말려 들어갈 일도 없고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 저리가 임마. 아이, 왜 내 여기 앉는 거야? 손바닥에도 한번 앉아봐. 야, 앉아봐. 갔어요. 역시 벌레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저를 싫어하네요. 정말 무서운 동네야. 진짜 덤프 많이 다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저만의 커브를 좀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봤어요. 물론 좀 귀찮긴 하지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이 꾸미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글쎄, 커브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하늘 아래 같은 커브는 없다라는 말이 좀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로 정말 각양각색의 커브를 꾸며서 많이 타시죠. 다 똑같은 튜닝,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그냥 옆에서 붙여갖고 사다가 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나만의 커브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파츠 가격이 싸니까요. 하나가 망하면 어때요? 새로 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파츠만 하나 뭐 얼마 비싸지도 않고 몇천원 수준,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크 파츠들 보통 몇십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바이크 파츠들을 꾸미는 것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은 편이죠. 네, 오늘은 제 커브를 이렇게 꾸몄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네, 저녁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비 오면 비 맞고 다니는 거죠. 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 시원하게 비 살짝 맞으면서 퇴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 다트라이더였습니다. 끝.